번째, 엔비디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또 신고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또 2% 넘게 오르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블랙웰의 1년치 물량 완판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까지 불러일으킨 모습입니다. 멘토님, 일단은 또 직전 분기에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이번에는 맞닥뜨릴 성적이 어떨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번 주부터 어떻게 보면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이 ASML 그리고 TSMC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반도체 관련 기업들, AI 종목들이 움직임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는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기대치나 이런 부분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걸 충족하냐 마냐 이런 부분이지 실적은 워낙 잘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직전에는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주가가 많이 빠졌던 모습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치나 이런 부분을 많이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은 좋았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AI 거품론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아직은 성급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빅테크 메타나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건립이나 추진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아직까지 엔비디아향 AI 반도체는 수급이 좋다. HBM만 따졌을 때는 너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오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HBM이 아직 컬 테스트나 이런 부분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HBM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뭐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그리고 AI 반도체 쪽에서는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실적을 따라가지 않고 약간 기대감이 있는 유리기판이나 CXL 이쪽도 저는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종목들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랑 조금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때문인데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는 유리기판이나 CXL 쪽이 탄력이 더 받으면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삼성전자가 HMM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CXL 쪽이나 유리기판 쪽으로 어떻게 보면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약간 반도체 쪽도 테마성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ASML 또 TSMC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서 이 엔비디아향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국내 증시에서는 또 이렇게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멘토님,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기대감을 안고 가는 테마 위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엔비디아향 종목으로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지도 궁금해요. 제가 이번 주 관련해가지고 뭐 TSMC 실적이나 ASML 실적 관련해가지고 대응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는 먼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나서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도 좀 빠졌던 모습세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다 이제는 주가를 회복하고 올라가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어차피 AI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받는 거는 전력기기도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반도체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 좀 더 타격을 받는 부분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선침의 전략은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고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이번 주에 있는 실적을 보고 나서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반도체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들이나 이런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늦게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차원에서는 반도체는 보고 들어가자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 실적을 두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꼭 선취매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AI 데이터 센터와의 연관성으로 봤을 때 전력 관련주로 오히려 눈을 돌려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주셨으니까요. 이런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이슈, 이번에 또 이게 참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사료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로 알려진 이 흑해 오데사 항구로 러시아가 공습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시 글로벌 식량 가격이 급등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쟁 초기에도 똑같은 이슈로 식량 가격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증시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제일 추워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곡간에 곡물을 채우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태에서 러시아가 이렇게 제재를 한다는 거는 이 전쟁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길게 끌고 가려는 점도 있고 부각이 되려는 점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게 오늘 당장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전 좀 지속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생각보다 전쟁 관련해 가지고는 방산 쪽은 계속적으로 탄탄하게 올라갔던 흐름이 있었는데 이 곡물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불 때마다 급등세가 연출되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지금 뭐 배추값이 올라간다, 묵값이 올라간다 이러면서 뭐 김치 담그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은 더 있다.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이 테마가 지금은 러시아 쪽으로서 불고 있지만은 국내 쪽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가지 않을까.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 만에 끝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못해도 최소 일주일 정도는 이 테마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종목들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종목들을 보자면 시총이 낮은 종목들 그리고 환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오늘 상한가 안착했던 한탑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은 저는 건들지 말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고려산업 같은 경우도 곡물 테마로 올라가면서 상한가까지도 올라갔던 모습이 나는데 시총이 낮은 점 1천억 밑에인 점도 있고 미래생명자원이 그래도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곡물 관련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장에서 이렇게 21% 넘는 상승세인데 여기서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올 때 종가에 들어가서 내일 파는 전략 이런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 만큼 이 곡물 테마 생각보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잠깐에 끝날 거냐라고 본다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가도 계속적으로 올라가줬던 모습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조정이 들어올 때 크게 들어왔던 부분 유가 이런 곡물 관련주도 들어갈 거면 오늘장에서 들어가는 것 좋다. 만약에 종가에 눌림이 안 들어오고 더 올라간다라면 아예 그냥 놓쳤다 생각하고 보내면 되는데 차라리 비쌀 때 들어가는 것보다 종가까지 지켜보시다가 조정 들어올 때 들어가서 내일장에 수익 보고 나오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러시아의 공습 이슈는 전쟁의 장기화를 어느 정도 시사하는 이슈이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사는 계속해서 전쟁과 관련해서 탄탄한 흐름을 보여왔지만 곡물 관련주는 테마성을 띠면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최소 일주일 정도는 이 테마의 지속성이 갈 수 있다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관련주도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도 있고 굉장히 크게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오늘 장 안에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내가 꼭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종가까지 지켜보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서 내일장에서 수익을 챙겨보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코멘트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되는 날이죠. 정말 손꼽아서 기다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가 계속해서 기대감을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줄릭파마 코리아가 오늘부터 병원 그리고 약국을 대상으로 주문을 받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단 출시일이 됐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을 한번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시각들도 많았는데 현재 흐름이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블루엠텍이 가장 기대감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유고비가 들어왔을 경우에 유통이나 이런 부분이 블루엠텍을 통해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상승세도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10월 초부터 주가가 조금씩 꺾이면서 이제는 기대가 어떻게 보면 선방향이 다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출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노려야 되는 건 뭐냐? 라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월간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더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떨어지는 쪽에서는 잡지 말자. 이런 비만 관련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의 특성은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이 좋지 조정될 때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올라갈 때 들어가는 게 좋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 거쳐야 되는 게 이제는 일간 판매량, 월간 판매량 이런 부분이 눈에 띄게 올라가주면 이젠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렇게 유통 말고더라도 대표적으로 뭐 한미약품이나 이런 부분 대표적으로 국내 관련해가지고 비만 치료제 개발 업체들 이런 기업들이 또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라는 게 이게 사용하자마자 바로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차라리 출시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뒤에 사람들이 호가나 이런 부분이 입소문을 타면서 더욱더 판매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최근에 시장에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한 종목씩은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블루엠텍 짚어주셨죠.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가 가장 컸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가격적인 흐름을 본다면 기대감이 정말 선반영됐었구나라는 것도 체크를 할 수 있었을 텐데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자고 하십니다. 출시 이후에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오히려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멘토님, 그런데 사실 블루엠텍 말고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네.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전략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가장 지금 상승세가 좋은 거는 페트론이라는 종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관련해가지고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맞던 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로 바뀐다고 하면 기대감이 충분히 쌓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유상증자 이후에 어떻게 보면 흐름이 안 좋았던 부분을 이제 큰 뉴스 하나 191이랑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어떻게 추세를 다 돌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단기간의 급등으로 인해서 주의 종목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지켜보면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차라리 중장기적으로 들어갈 거면 이런 종목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대표적으로 코스닥에서 3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한 번에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고 계속적인 어떻게 보면 조정 기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차라리 블루엠텍처럼 계속적으로 급등세가 나왔다가 추세가 꺾이는 종목보다는 이렇게 기간 행보들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저는 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종목이 또 들어가기에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떨어지는 걸 들어갔다가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더욱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는 저점을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과 손절 가격도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부분 딱 지금 자리에서 딱 12만 원대를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는 손절을 하면 되기 때문에 목표가보다 손절가가 좀 짧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종목들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들어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